자, 오늘은 문학교과서 5단원 문학의 가치라는 단원을 배워볼 겁니다. 교과서 페이지로는 294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294쪽 문학의 가치라는 단원은 문학과 삶의 다양성 그리고 문학과 공동체라는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학과 공동체 단원에서 우리가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문학과 삶의 다양성 단원에서 다시 느티나무가 라는 작품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94쪽에 보겠습니다. 4쪽을 보겠습니다. 자, 드라마의 초반부에서는 얄미워 보이던 인물이 드라마의 후반부에서는 측은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그 인물이 그런 행동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해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소설이나 시와 같은 이 문학 작품에서도 인물에 대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문학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다른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때로는 몰랐던 나의 마음을 자세히 살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타자 이해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몰랐던 나의 마음, 나를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렇듯 문학 작품은 인간이 자신과 그리고 타인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문학과 나의 삶, 그리고 타인의 삶을 살펴보면서 삶이 얼마나 다양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단원입니다. 자, 작품을 배우기 앞서서 이론을 조금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의 가치라는 것은요, 방금 배워봤던 것처럼 문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고, 또한 그러면서 나는 어떤지 내 삶을 돌이켜보며 나를 성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혹은 세상과 소통하는 힘을 기를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볼게요. 자, 인간의 삶이 문학의 근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문학 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주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인간이 경험한 바, 혹은 인간이 상상하는 바, 혹은 인간이 깨달은 바, 이런 것들이 문학 작품의 소재나 주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가가 5.18을 겪고 관련된 시를 썼다라고 한다면 작가의 경험이 라는 그 인간의 삶 중에서 작가의 경험이 작품의 소재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라는 작품을 떠올려 보면 인간이 실제로 경험하진 않았지만 경험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상상을 통해 문학 작품을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건을 겪고 큰 깨달음을 얻었을 때, 난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소설을 써야지, 시를 써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수용이라는 건 독자의 측면으로서 받아들이고 읽고 생산, 작가의 측면으로서 문학 작품을 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수많은 인간의 삶을 접하게 됩니다. 다양한 인간형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반성해보거나 다른 이들을 이해해보거나 소통하는 그런 태도를 형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문학 작품의 가치라는 것은 작가는 작품을 창작할 때 일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삶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부터 작품 창작이 시작돼요. 그래서 자아를 성찰하게 된다는 거죠. 작가가 작품을 쓰기 위해서 자아를 성찰해보는 경험이 선행된다는 것이죠. 독자는 작품 속에서 작품을 읽으면서 정말 수많은 인간 유형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과 견주어 보면서 나는 잘 살고 있나? 과연 바람직한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이게 문학의 가치 중에서 자아 성찰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타자 이해라는 것을 한번 봐볼게요. 문학 작품을 통해서 다채로운 그런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타인의 삶을 간접 경험할 수 있어요. 만약에 책을 읽지 않았다거나 사람을 많이 접하지 않아서 특정 한정된 유형의 사람만 본 사람과 책을 통해서 혹은 인간 실제 생활에서 다양한 사람의 유형을 경험한 사람과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문학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타인의 삶을 간접 경험하면서 이런 유형, 저런 유형,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특이한 사람, 평범한 사람, 괜찮은 사람, 이상한 사람 다 경험해보면서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학의 가치로서 타자를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여기서 소통이라는 걸 볼게요. 문학 작품에서는요, 소통과 관련된 그 작품이 되게 존재해요. 우리 따로 배우진 않겠지만, 이 단원의 그 김씨 표류기라는 작품이 이제 상호 소통과 관련된 작품이고요. 이런 작품을 통해서 소통이란 무엇인지 알아가기도 하고, 작품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사람 혹은 세상, 사회와 소통하는 힘을 키워나가는 거죠. 책을 읽지 않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이 조금 더 떨어지거나 소통하는 능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학을 통해서 타인과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들을 배워나간다면 소통하는 힘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문학 작품을 감상하면서 자아를 성찰하고 자신의 삶을 한번 풍요롭게 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시 느티나무가 라는 작품을 이번에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가는 신경림 작가입니다. 갈대라는 시, 유명한 시로 등단을 하였고 농촌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서정적으로 다룬 시를 쓰었습니다. 농무 같은 작품을 보면 농촌 사회의 현실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 다음 또한 삶의 근원적인 조건에 대해서 섬세한 성찰을 담아낸 작품을 다수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다시 느티나무가 라는 작품. 자, 295쪽 교과서 그림을 보면 나무를 중심으로 왼쪽 사람과 오른쪽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예요, 둘 다. 왼쪽 남자는 조금 젊은 것 같고 오른쪽 남자는 조금 나이가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추측해 보건대 다시 느티나무가 라는 작품은 젊었을 때의 나와 나이 든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깨달은 바 같은 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는 작품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느티나무가 라는 작품은 고향집 앞에 있는 느티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 겁니다. 자아 성찰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바로 이 시를 쓴 거죠. 그러면서 우리 독자 역시 이 시를 읽고 자신의 삶을 한번 성찰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작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3년이고요. 1년부터 보겠습니다. 자,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자, 고향집은 여기서, 자, 교과서 296쪽이에요. 고향집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공간입니다. 고향 하면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푸근한 느낌, 이런 느낌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고향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자신의 성장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젊었을 때를 돌이켜보면서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공간이고, 여기서 느티나무는 시적 화자에게 이 성찰을 유도하는 존재입니다. 느티나무를 바라보면서 이 느티나무가 예전에도 젊었을 때도 있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있었고 지금 나이가 든 순간에서도 이 고향집 앞에 있는 걸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존재가 바로 느티나무입니다. 그리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터무니없이 작아 보이기 시작한 때가 있다. 자, 이 말은 예전에는 아주 커 보였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작아 보이기 시작한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는 이 느티나무가 엄청 커 보였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 작아 보이기 시작한 때, 이때는 언제로 생각할 수 있냐면 유년기를 지나고 뭐 청년기나 장년기에 접어든 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년기에는 이 나무가 커 보였는데 청년기, 장년기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작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까지는 보이거나 들리던 것,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서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전까지는 보이거나 들리던 것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인식했던 것들이 그 순간 이제 문득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서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어렸을 때는 순수했기 때문에 잘 보이고 모든 게 잘 들렸단 말이죠. 작은 개미도 보이고 이것저것 새소리도 들리고 그냥 모든 것들이 잘 보이고 잘 들리고 순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내가 자라면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 자, 이 의미는 욕망, 왜 이러죠? 욕망, 편견, 자만심 이런 것으로 인해 세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년기, 장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이 자란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순수함을 잃고 여러 가지 욕망과 편견과 자만심 이런 것들이 나에게 생기면서 그동안 보였던 것, 들렸던 것들이 이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인식해 가면서 잠시 의아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다 자라서 내가 커서 이러는 거겠거니 여기면서 이게 다 세상 사는 이치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내가 다 커서 그래, 내가 다 자라서 그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 삶에 대해서 겸손하지 못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좀 변했나? 반성해야지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자, 다 크면 뭐 그렇지. 이게 다 세상 사는 이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세상 사는 이치라는 거는 이게 그냥 통과 의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통과 의례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것들을 말해요. 뭐 출생, 그리고 성인이 되는 것, 성장을 하는 것, 결혼을 하는 것, 직업을 갖는 것, 뭐 아이를 낳는 것, 필수는 아니지만 사망,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세상 사는 이치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년은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작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내가 많이 자라서 그런 것이죠. 자, 2년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랜 세월이 지나서 고향에 갔더니 오랜 세월이 지나서 고향에 갔다. 이건 어떤 시기를 말하는 거냐면 노년기가 되어 노년기를 말하는 겁니다. 많이 늙어서 고향에를 갔더니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옛날처럼 커져 있다. 자, 옛날처럼이라는 것은 유년기, 어린 시절처럼 커져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유년기에는 나무가 커 보였고 청년기, 장년기에는 잠시 작아 보였는데 늙어서 갔더니 다시 나무가 커 보인다.
아, 내가 늙고 병들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늙었으니까, 노년기가 되었으니까, 늙고 병들었구나 라는 사실을 이렇게 깨달았지만, 나는, 내 눈이 이미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진 것을 서러워하지 않았다. 늙었다는 사실을 인식했지만, 그게 서럽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졌다라는 것. 자, 늙어서 그런 거겠죠. 하지만 다시 또 생각을 해보면 겉으로만 인식하고 판단했던 것들이 점점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멀어졌다. 눈이 안 보이고 귀가 멀어졌다. 이렇게 겉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이 점점 사라졌다. 다른 의미로는 내면의 가치에 집중하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내면의 가치에 집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서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세상에 대한 인식이 확장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도 서럽지 않은 거죠. 이 사람이 노년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깨달은 거죠. 내가 병들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멀어졌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슬프지 않다. 하나도 서럽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그 젊었을 때 자만에 빠졌던 내가 아니라 이제 내면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 나이고 세상에 대한 인식이 확장된 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하나도 나쁘지 않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 청년기보다 훨씬 더 깊은 깨달음을 얻고 더 성숙해진 삶의 모습, 나의 성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마지막 3년 보겠습니다. 다시 느티나무가 커진 눈에,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삶의 깨달음을 얻은 노년기의 시각을 말하는 거죠. 그 노년기에 삶의 깨달음을 얻고 바라본 그 세상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자,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져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이 더 아름다웠다. 바로 이게 지금 노년기에 깨달은 것인데요. 즉, 겉으로는 좀 말이 안 돼요.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지면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건데 뭐가 더 아름답다는 건지 겉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문학에서 이런 것들 좀 모순되는 것들을 역설이라고 하죠. 지금 삶에 대한 화자의 역설적 인식이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말이 안 돼요. 하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걸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되게 역설적인 인식이죠. 오히려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지니까 이제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속의 의미는 그만큼 성장하고 겉에 보이는 것들보다는 속의 내면의 가치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깨달음을 얻은 그런 역설적 인식이 드러납니다. 노년기에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 뭐 이런 작품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작품 해설을 한번 볼게요. 이 작품은 고향집 앞에 느티나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내용을 담은 시로서 어린 시절에 유년기에 크게 보이던 고향집 느티나무가 청년기가 되면서 작게 보이다가 지금 병들고 늙은 현재 노년기에는 다시 커 보이는 것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즉 화자는
노년기에 이르러 세상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었고 내면의 가치에 집중을 하게 되자 병들고 늙은 자신이 서럽지 않게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 깨달음을 얻고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자, 제제는 고향집 앞 느티나무를 가지고 시를 썼고 성찰적이고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서 삶을 성찰해요. 여기서의 사물에 대한 인식 변화는 느티나무에 대한 인식 변화 혹은 세상에 대한 인식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을 성찰합니다. 자, 그리고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 달관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용 전개가 들어가 있고 일상적인 경험이 평범한 시어로 진솔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습활동 297쪽의 1-1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같이 PPT를 통해 볼게요. 자, 다시 느티나무가를 감상하고 시적 화자의 눈에 비친 느티나무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를 해보자. 자, 유년기에는 아주 커 보였다라는 것 시어로 명시되어 있진 않았지만 터무니없이 작아 보이기 시작한 때가 있다라는 걸 통해서 그 전에는 좀 커 보였는데 어느 순간 작아 보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청년기, 장년기에는 작아 보였다. 자, 이게 1년에 있었죠. 그리고 2년을 보니까 늙어서 가시 가보니까 커 보였다라는 내용이 2년, 3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아 보임, 다시 커 보임 정리해 주세요. 자, 2번. 그러면 왜 2년에서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시적 화자의 눈에 느티나무가 다시 크게 보였을까? 작품에서 찾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작품에서 찾아볼게요. 2년. 왜 다시 커 보였을까? 여기서는 늙고 병들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늙고 병들어서 또 눈도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져서 뭔가 늙었다라는 내용들이 작품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2번 활동. 이 작품에서 느티나무가 하는 역할을 파악해보자 라는 활동인데요. 자, 시간이 흘러도 동일한 공간적 배경을 만들어준다. 이게 첫 번째 역할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동일한 공간적 배경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적 화자의 성찰을 유도하고 시적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예전에도 있었고 젊었을 때 어렸을 때도 있었고 나이가 들어서도 있습니다. 똑같은 공간적 배경 속에서 예전의 나를 한번 떠올리게 하고 지금의 나를 한번 떠올려 보게 하고 이런다는 것은 동일한 공간적 배경을 만들고 성찰을 유도하고 깨달음을 주는 존재로서 이 작품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느티나무가. 자, 한번 적어보세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동일한 공간적 배경을 만들어주고 시적 화자의 성찰 유도, 깨달음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2번. 3년을 참고하여 2연에서 왜 시적 화자가 늙고 병든 상황을 서러워하지 않았을까? 자, 3년을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시적 화자는 세상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어서 젊었을 때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적 화자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예전에 그 편협했던 내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세상을 크게 볼 수 있게 되고 또 내면의 소중함, 내면에 대한 가치를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세상의 것들은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시적 화자는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점점 멀어지는 나이 같은 자신의 처지를 서럽다고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상황에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을 참고해서 시적 화자가 나이 든 것, 늙고 병든 상황을 서러워하지 않은 까닭은 이제 시적 화자는 세상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어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길러졌기 때문에 하나도
늙은 게 서럽지 않다. 이렇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자, 2-3번. 그러면 작가가 시적 화자와 동일 인물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 작품이 시인의 자전적인 경험이 반영된 작품이라고 보았을 때 이 작품을 왜 만들었을까? 생각해보자. 창작 의도를 한번 떠올려보자. 자,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며 자신이 깨달은 바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봤어요. 작가는 작품을 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고 했었잖아요. 돌아보고 자신이 깨달은 바가 있었는데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어서 이 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찰한 깨달은 바 또는 새롭게 인식한 바, 자기가 삶에서 새롭게 인식하게 된 거를 또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작품을 쓴 이유는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인데 그 무언가가 뭐냐면 깨달은 바 혹은 새롭게 인식한 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작품을 썼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3번 활동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삶에 성찰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독자인 우리가 자신의 삶, 우리의 삶을 성찰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반 친구들은 저번에 화상 수업하면서 이미 발표도 했었거든요. 나머지 반 학생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어렸을 때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겠죠. 그걸 떠올려보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는 예시이고 자신이 생각한 것 그리고 그 이유 한번 떠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30년 후 자신에게는 어떤 것이 중요하게 느껴질지 한번 자신의 미래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후에 나에게 어떤 것이 중요하게 느껴질까? 자, 이것은 예시이고 자신의 이야기를 교과서에다가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시는 트인 나무가라는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자, 이 사람은 뭐라고 성찰을 해보았냐면 예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점을 깨닫고 뉘우칠지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자,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영양분이라기보다는 삶에 대한 성찰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작품을 감상하고 나의 느낌, 나의 생각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작가의 다른 작품을 감상하고 싶다면 신경림 작가의 농무라는 작품, 아까 농촌사회의 현실을 다룬 작품이라고 했었죠. 또 주제가 비슷한 작품을 감상하고 싶다면 문정희의 비망록이라는 작품 찾아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